저는 국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만년 4, 5등급이었습니다. 고3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때도 한결같이 4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능날 제 인생 처음으로 1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수능에서 인생 최고 성적을 받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국어 과목에서 평생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제가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꿀팁 4가지를 공개해보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넣어뒀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수능날 최고 성적을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마인드 세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평소 성적보다 수능 성적은 더 떨어진다. 이 말 귀가 닳도록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시판에서 이것만큼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수능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예요. 평소보다 등급이 더 떨어지는 학생이 있으면 당연히 평소보다 등급이 올라가는 학생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수능 성적은 더 떨어진다 이런 말이 왜 항상 나오는 걸까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애초에 수능 성적이 최고 성적인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거든요. 평소에도 이 정도 성적은 나왔던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능날 성적이 가장 낮은 성적이었던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해요. 나 원래 이것보다 한두 등급 더 높게 나오는데 수능날이 좀 미끄러졌어. 수능날 성적이 떨어진 사람들이 성적이 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더 많이 티를 내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냥 많아 보일 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능 이꼴 상대평가라는 걸 제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능날 등급이 떨어지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반대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아닐 이유도 없는 거고요. 따라서 수능날 성적은 뭐 더 떨어진다 이런 말이 휘둘리지 않게끔 마음가짐부터 제대로 잡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 문제나 이전 과목에 영향받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고3이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 내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이번 시험 진짜 잘 봤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신 시험이 끝나면 그날 당일에 학교에서 시험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이거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제가 100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려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상위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문제가 정말 쉽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100점을 받은 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난 이미 1등급을 글렀겠구나, 물 건너 갔겠구나 체념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그 다음날 내신 시험 과목인 영어를 공부하려는데 실수로 틀린 문제가 머릿속에서 계속 아른거리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틀린 거면 모르겠는데 아는 문제를 틀렸다는 생각이 너무 분해서 집중이 안 됐어요. 독서실 1인실 안에서 흐느끼면서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전날 봤던 시험 과목이 그 다음날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시험이 다 끝나고 성적표를 까고 나니까 제가 정치와 법 과목에서 전교 3등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때 딱 느꼈습니다. 사람은 일희일비하기 너무 쉬운 존재라서 그냥 다 맞았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를 느꼈죠. 그래야지 그 다음 과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건 수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날 시험을 보다 보면 무조건 말리는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헷갈렸던 앞전 문제나 어려웠던 앞전 과목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그 이후의 과목에도 무조건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만큼은 나는 지금까지 푼 문제를 다 맞았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해요. 물론 실제로는 이미 틀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험을 보는 그 시험장 안에서만큼은 난 이미 찍은 문제도 다 맞았다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페이스가 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그 다음 문제, 다음 과목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망상을 해서 손해를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선지 1번에서 5번 중에서 찍어서 맞춘 객관식 문제도 심지어는 명확한 숫자를 적어서 내야 되는 수학 단답형을 찍었다고 해도 일단은 내가 쓴 답은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치워버리세요. 한마디로 그냥 정신승리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최악의 행위는 쉬는 시간에 답을 맞춰보는 건데요. 이건 진짜 제발 하지 마세요.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내가 답을 안 맞춰보려고 해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답을 맞춰보는 게 제 귀에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쉬는 시간에 귀마개를 끼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3M 귀마개를 썼어요. 세 번째부터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나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다? 일단 빠르게 별표를 치고 넘어가세요. 제가 앞에서 페이스에 말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페이스가 말려버리면 내가 평소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쉬운 문제부터 오름차순으로 쫙 풀어내세요. 쉬운 문제를 채로 걸러내는 과정인 거죠. 수능은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절대로 쉬운 순서대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문제 하나에 매몰된다? 그러면 한 문제를 더 맞히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뒤에 내가 풀 수 있었던 두세 문제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내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문제도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만약 애매한 문제는 별표로 치고 1차적으로 다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별표로 친 문제가 10문제라고 가정해볼게요.
볼게요. 이때 여러분이 너무 쫄 필요 없어요. 우선 내가 확실하게 푼 문제는 OMR 카드 정답을 체크하세요. 컴사로 1차적으로 정답이 체크가 돼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퀘스트를 처리하는 것처럼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OMR 카드에 정답을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죠. 수능날 시험장에 가면은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쉬운 문제도 헷갈려 보일 수가 있는데, 이때 한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기보다는 반드시 다른 문제로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다른 문제를 풀고 돌아오면은 의외로 또 정답이 잘 보이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평소에 시험 시간이 부족한 분들께서 쓰시면 좋은 방법인데요. 특히 국어나 탐구 과목에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번 선지가 정답이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죠. 이때 학생들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번 선지가 정말 정답인지 2번에서 5번 선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번에서 5번 선지를 안 보고 1번을 고른 채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아마 1번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들어도 2번에서 5번 선지를 하나하나 모두 확인해보는 분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물론 1번 선지가 애매하다 싶으면 당연히 뒤에 있는 선지들도 살펴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1번이 정답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어도 완벽주의 때문에 뒤에 있는 선지들을 꼭 다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성향의 학생들이 있어요. 저도 딱 그랬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험장에 정답을 체크하러 가는 거지 시험지를 분석하러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번, 2번 선지가 정답일 때는 정답이 맞는지 한 번만 더 재확인을 하고 뒤에 있는 선지들은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이거는 제가 과외를 했던 학생들에게 또 많이 전수해줬던 방법인데, 이걸 수능날 처음으로 사용하는 건 딱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번 선지까지 모두 안 보고 넘어가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막 넘어가도 되나 싶고 그래요.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은 시험날 페이스가 말려버리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시험 당일 처음으로 이 방법을 쓰시기보다는 실전 모의고사로 적어도 3번에서 5번 정도는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본인에게 맞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만 사용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능날 시험장에서 갖춰야 하는 마인드 세팅, 그리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포함해서 4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수능날 처음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시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적어도 후회는 남지 않으실 거라 자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수능을 앞두고 불안할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인데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나머지는 운명에 맡긴다 라는 말이에요. 어떤 친구들이 수능날 많이 긴장을 하냐 생각을 해보면 보통 책임감이 되게 강한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내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든 없었든 지금까지 긴 여정에서 이미 많은 노력을 쏟아 부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수능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겨도 좋아요. 노력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때로는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고요.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나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해온 자신을 인정해주세요. 엄청난 수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1월 모의고사를 보러 간다 정도의 느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수능 대박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응원하고 있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